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역은 면할면의 전염병 역을 써서 질병을 면한다, 질병을 이기는 힘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여러 이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힘을 면역이라고 하고요. 질병을 이기는 힘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을 이겨냅니다. 특히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정한 무기를 만들어서 질병을 이기기도 하는데요. 그 무기가 바로 항체입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질병을 이기고 또 우리 몸의 특수 무기들, 항체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기는 힘을 바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면역이라고 한다면 전쟁터가 많은 물건들이 많은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증의 뜻은 불꽃염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다라는 큰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이지만 보통은 5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몸에서 이제 감기나 여러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열, 또 그쪽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통, 또 빨갛게 부어오르죠. 빨갛게 모습이 변하는 발적, 그리고 부어오릅니다. 부종, 그리고 그 부분에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이렇게 5가지 증상을 바로 염증의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동안은 인체가 어떤 외부 물질, 또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려는 굉장히 생명에 필요한 반응입니다. 염증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 없으면 인체가 외부 물질, 불필요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생명체에 너무나 필요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크게 2가지,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말 그대로 빠르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에요. 우리 겨울철에 또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시죠? 또 독감이나 폐렴, 또 급성오른 어떤 충수염, 이런 것들이 급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인체가 외부 물질이 왔을 때 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으로 인체 내에서 많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우리 몸을 많이 방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염증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단계가 지나고도 계속적으로 이물질이 들어온다. 몸을 계속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급성염증이 만성염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아토피나 크론병이나 자가면역질환, 유궤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병들은 하루 이틀 감기처럼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죠. 계속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급할 때 대처하는 호중구가 아니라 장기간에 활동하는 단핵구나 다른 림프구 세포들이 우리 몸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급성염증은 일시간에 우리 몸을 지켜주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약해요. 누구나 감기 바이러스 늘 걸릴 수 있잖아요. 문제는 급성이 이제 만성으로 진행될 때 인체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전쟁을 오래 할수록 그 국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오랫동안 이 염증이 만성으로 진행될 때는 모든 장기들이 손상을 겪습니다. 아토피 오랫동안 겪고 있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고통을 겪잖아요. 또 장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또 위궤양, 이런 것들은 조직 손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으로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반드시 몸을 최대한 염증을 막을 수 있도록 또는 염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온몸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좀 살펴보면 우리 피부 있죠. 피부도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도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가끔 눈곱도 생기고,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또 코에서도
코털도 있고 코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부 먼지가 너무 많을 경우에 다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코털이나 또 콧물, 이 점맥 물질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먹었을 때도 위산에서 강력한 위산의 살균 작용이 있고 또 폐에 있는 여러 면역 세포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몸이 사실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 하면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뇌나 심장이나 위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골수 같은 경우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뼈 속에 있고 골수 건강시키세요 이런 말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골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피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 피가 탁해지고 오염이 될수록 병에 자주 걸린다 이런 말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피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지가 골수입니다. 이 골수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조혈모세포도 있고요. 또 면역의 또 시작의 기원이 되는 림프 모세포도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조혈 기능과 면역 기능 2가지, 크게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 3가지 혈구들로 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림프 조혈 모세포가 면역을 시작하는 이 줄기세포가 바로 골수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면역이라 하면은 이제 크게 3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단핵구와 가립구와 림프구, 이게 백혈구라고 통칭하는 세포들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바로 골수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골수, 뼛속에 있는 그 성분인데요. 이 골수에서 혈구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오겠죠. 바로 면역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역기관 골수를 건강하게 하자. 그런데 2번째, 이 면역기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골수 생산이 잘 안 됩니다. 바로 많은 면역 단백질, 또 우리 몸에 아주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간 하면은 피로는 간 때문이야 하면서 피로하고 연관시키는 분은 많은데, 면역과 연관시키는 분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간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수가 다양한 조혈모세포나 적혈구나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이 재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피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또 면역에 필요한 면역 단백질, 면역 물질들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인체는 모든 조직들이, 모든 세포들은 다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필요에 맞게 생산하고 변형시키고 또 조절하는 모든 물질들 합성하고 또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면역의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림프 시스템입니다. 림프 시스템은 림프절과 또 림프 순환, 이 2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감기 걸렸거나 염증이 좀 심할 때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또 편도가 부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 편도, 그리고 흉선, 비장, 이런 기관들이 바로 림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 기관 중에서도 좀 큰 거에 속하고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관들 외에도 우리 온몸에는 500개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플 때 보면, 감기 걸릴 때 여기 동글동글한 게 여기 만져질 때가 있죠. 이쪽에 이 림프절이 많이 있고, 또 겨드랑이, 액와라고 하죠. 겨드랑이에도 림프절이 많이 있고, 또 이 다리와 이 사이, 사타구니라고 하죠. 여기에도 림프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림프절들이 많은 림포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림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계는요, 이 림프절과 림프순환이 크게 이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은 되게 중요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림프순환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이 피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림프 순환은 이게 펌프질 해주는 심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몸이 움직여야만 림프 순환이 됩니다. 림프 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요.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림프가 막힌다, 림프 순환이 잘 안 된다, 온몸에 노폐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림프 부종이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온몸에 이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붓게 되는 증상을 뜻합니다. 림프 부종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것도 림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면역기관 중에 면역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림프절과 또 면역세포들이 지나가는 통로이면서 지용성 영양소, 또 노폐물의 배출이 일어나는 림프순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입니다. 장 하면 그냥 뭐 먹고 배출하는 그런 하수구 느낌의 약간은 별로 깨끗하지 않고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한 장기였는데요. 최근에는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이 장의 기능이 인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굉장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에는 이 소장 점막에는 굉장한 육모들이 있어요. 이 육모를 또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이 주름들이 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어떤 것들이 많냐면 바로 굉장한 림프 세포들이 많아요.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소장하면 어떤 기능인가요? 위장에서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잘 만들어진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런 분이 계시죠.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장은 사람이 먹은 음식물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쁜 물질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물질을 방어하기 위한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 비율이 온몸에 약 70에서 80%의 면역 세포들이 장에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이 면역기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장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 소통과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이 나쁘면 곧 면역력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 더 강조할 부분은 또 뇌도 면역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뇌에도 소악효세포라고 해서 뇌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뇌 하면은 사실 온몸의 모든 기능들을 주관하고 있는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죠. 뇌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도 여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면역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폐에도 간에도 온몸에는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면역 세포들이 잘 만들어지게 하고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면역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 하면은 크게 백혈구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혈구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혈구는 빨강색, 백혈구는 색깔이 없는 투명하기 때문에 백혈구라고 하는 겁니다. 백혈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핵구, 과립구, 림프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단핵구는 대식세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큰 세포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잡아먹는 포식작용을 합니다. 이런 단핵구들은 뇌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또 신경절에도 다양한 이름들로 단핵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립구입니다. 과립구라는 말보다 아마 호중구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쫙 하고 거기에 호중구, 뉴트로필 이렇게 수치가 딱 나오는데요. 과립구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입니다. 왜 이렇게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로 불려졌냐면 염색을 해봤을 때 산성에 염색이 되는 세포가 바로 호산구, 염기성 염색약에 염색이 되면 호염구, 중성의 경우에는 호중구라고 해서
과립구는 이게 과립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상구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면역세포이고요. 또 아토피나 천식이나 자가면역 질환처럼 장기간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가 호염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이 있는 세포가 바로 호중구예요. 호중구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마치 파출소의 그 경찰분들이나 또 수많은 경찰서처럼 굉장히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죠.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최전방으로 뛰어드는 많은 세포가 바로 호중구입니다. 호중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뉴트로필이라는 수치가 혈액 검사했을 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 호중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림프구입니다. 림프구에는 또 세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T세포, B세포, 또 NK세포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NK세포 수치를 또 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NK세포도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을 때는 어떠한 세포가 주로 활동을 하냐면 T세포와 B세포가 움직입니다. T세포와 B세포는 바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T세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특이한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있는 이 무기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특이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인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조각을 백신의 형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이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바로 B세포가 T세포의 자극을 받아서 특수무기인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몸은요, 세포도 정말 다양하죠. 과립구다, 단핵구다, 림프구다, 복잡한 이름들을 제가 나열을 했지만 모두 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다라는 뜻은요, 이런 면역세포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해내는 거죠. 각자 바이러스를 또 이 세균 이물질을 직접 잡아먹고 공격하기도 하고, 특수무기인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미리미리 백신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준비해 놓는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건강할 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의 핵심은 면역세포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도 문제고 과면역이 돼도 문제입니다. 항체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암이나 감기나 이런 걸 쉽게 걸린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나친 면역, 아토피나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이런 질병들은 과면역이 일어나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 균형이 필요해요. 면역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고 지나치게 과면역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면역의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에게 계속 신호를 전달해서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는데 너희 와서 더 도와줘,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면역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약물을 사용하죠. 항생제, 소염제 또는 과면역이 일어날 경우 대비해서 대비해서 면역 억제제, 다양한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약물을 썼을 때 인체가 면역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더 면역 활발해져야 된다, 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신호들로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면역세포들이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억제하는 환경에서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아무 약을 쓰지 않을 때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기저질환이 아닌 상태라면 약물 반응 없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약물 반응의 부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시달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체는 이러한 다양한 면역 세포와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약물은 몸의 질서를 깨트리는 차단제로서 약효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이상 반응과 부작용이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증 하면은 왠지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염증 반응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위염, 역류성 식도염 많이 들어보셨죠? 또 위축성 위염. 요즘은 또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장상피 화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크론병. 옛날에는 희귀 질환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흔해졌죠. 또 궤양성 대장염.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중이염 이렇게 염이 들어간 게 모두 다 염증 반응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흔하게 일어나는 게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말 그대로 역류에서 식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긴 그런 관으로 항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더해 긴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식도가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위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위가 큰 주머니잖아요. 약 1.5리터의 주머니 형태로 있는데 식도 연결 부위와 소장, 십이지장 연결 부위는 관략근이 있어서 딱 음식을 섭취하면 딱 조여져서 이제 위 운동을 통해서 소화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도가 여기 정도 이렇게 와서 여기부터 이제 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쪽에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런 쓰라림이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죠. 왜 역류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 굉장히 다른데요. 위산은 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원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산은 굉장히 pH 1에서 2 사이의 강산인데 이게 만약에 피부에 닿았다. 위산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릴 정도로 강산입니다. 그런데 위 안에서는 왜 위가 녹지 않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까? 왜 우리 몸은 이렇게 강한 산을 만들어낼까? 바로 위 점막이 굉장히 도톰하게 점액 물질이 나오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산이 이 식도와 위 관략근이 풀렸을 때 식도로 역류해서 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식도는 이 점액 물질이나 긴 이 점액층이 없습니다. 위산이 닿았을 때 아주 강산이 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역류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먹고 바로 누워서 역류했다. 위압이 너무 강해서 역류했다. 관략근이 힘이 이제 풀려서 역류했다. 다양한 이유들을 보이는데요. 가장 제가 좀 납득이 되는 가장 논리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위산 저하로 인해서 관략근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꼽을 수 있습니다. 원래 위산은 적정히 나와야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또 강력한 이 산의 기능에 의해서 세균 바이러스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깨끗한 것만 먹진 않죠. 수많은 이 미생물들, 세균 바이러스들이 호흡기로도 우리 입속으로 늘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살균하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산이 적당히 나와줘야 원래 소화를 잘 시키는데 어떠한 이유들에 의해서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몸이 또 위산 더 필요한데 라는 신호를 가스트린이라는 우리 몸의 호르몬에 또 보내줍니다. 위산 필요하니까 분비가 되면서 가스트린이 하는 동시 역할은 식도 위 관략근을 열어줍니다. 왜냐면 음식을 들어와서 위산을 더 만들어내라 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관략근이 풀리게 되는,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생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류성 식도염 생기면 어떤 약을 처방받아요? PPI라고 해서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약은 의료 전문가들도 2주 이상 장기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면 그 증상은 완화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신뢰가 되는 그런 치료법은 HCL인데 위산을 더 만들어내주는 영양소들, 그리고 HCL은 소금, NaCl, 소금이 들어있죠. 천연 이런 소금, 미네랄 소금들이 같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위가 굉장히 불편해서 음식을 먹기만 해도 속에 쓰리기도 하고 음식 먹기 전에도 막 위산이 나와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 건강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건강이 좋은 상태에서는요, 강한 그 위 점막층에 점액 물질이 잘 나와서 위산에 의해서 속쓰림이 없어요. 속쓰림이 느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위 점막이 지금 많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이 산이 점막이 뚫린 부분을 통해서 자극이 되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몸의 위 점막 자체가 계속 복구하기 위해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점막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적당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걸 잘 소화를 시키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위산 분비도 멈추게 됩니다. 원래 위산은 음식을 먹어야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나는 여러 번 자주 먹어야 돼,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더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 소화기가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산도 계속 분비를 해야 되고 소화기관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나는 8시간만 회사에서 근무를 할래요. 그래서 그 시간만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또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12시간, 16시간 회사에서 일을 계속 안 쉬고 준다, 조금씩 계속 자주 준다, 그러면 사실 별로 일할 의욕이 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화기도 적당한 시간에 먹어주고 적당한 시간에 또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습관,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궤양이 있다거나 또는 위에 문제가 있어서 뭘 먹기만 해도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먹어도 위산 분비가 적절하게 되기 때문에 큰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저도 위가 약했을 때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때가 있었는데, 위가 건강해진 다음부터는 속쓰림이 있다거나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음식이 내가 잘 소화가 되고 또 잘 위산 자극이 없이 편안한지는 꼭 찾아야 됩니다. 위가 편안하고 위 점막이 잘 재생이 되는 그런 음식들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위염이 있으시죠. 한국인들은 위, 소화기 질환 이쪽에 장애가 굉장히 많은데요. 염증도, 위염도 급성으로 오는 급성위염, 또 만성위염이 있습니다. 급성위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이 명치 통증이나 구역이나 구토감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고요. 누구나 잠깐씩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가 왔거나 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또 항상 만성입니다. 저는 늘 만성으로 일어나는 염증, 이런 질병들을 꼭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성 염증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위에 뭔가 복부 팽만감이나 조금만 먹어도 뭔가 배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또 구토,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만성위염도 만성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 점막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계속 재생이 되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또 건강하지 않은 세포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언제든지 이 만성위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에서 또 위축성 위염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위축성 위염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점액 위에 위 점막의 이 층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상단에 있는 세포층과 그 아래층에 있는 세포층의 세포 분열 성장이 뭔가 어긋나게 되면서 위가 위축이 되는 현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축성 위염도 소화가 불편하고 문제는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위에는 치프셀, 주세포라는 곳에서 계속 위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위 점막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또 위산 분비 저하는 곧 소화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축성 위염 상태에서 더 계속 방치하게 되면 장상피 화생으로 가게 됩니다. 장상피 화라는 것은 원래 위 점막은 두툼하다
그랬죠? 장 점막은 얇습니다. 그런데 두툼했던 점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장의 상피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장상피화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장상피화생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위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위암 상태는 종양이 굉장히 커진 상태죠. 위암은 절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제가 암은 항상 단기간에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암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작은 신호,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축성위염 이런 신호들을 보내주는데요. 장상피화생까지는 좀 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피화생도 얼마든지 또 노력에 의해서 다시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분열, 재생,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단 초기에 진압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암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초기에 내가 뭔가 염증이 있다, 염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 내 몸의 세포 재생 능력을 믿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다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꼭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크론병이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희귀질환이었어요. 국가 이 희귀질환 병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국가에서 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걸려서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적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 소화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토피는 이 피부에 일어나는 거죠. 이 피부에 일어나는 아토피가 소화기 점막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토피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고 이렇게 연고나 약을 써서 해결하는데 크론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론 약으로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갑작스러운 복통, 설사, 이 장에서 일어나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설사가 일어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일상생활 하다가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크론병도 몸에서 장 점막에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의 질서가 과면역이 된 것이 정상으로 균형으로 잡히게 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 점막 모든 부분에 일어나는 것이 크론병이라 한다면 특히 대장에 일어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궤양도 굉장히 그 심각한 증상,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위 점막층이 계속 구멍이 뚫린 상태가 위궤양인데요. 그것이 대장 점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굉장한 평상시에 어떤 복부 통증이나 또 설사 이런 증상들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소화기 안에만 해도 굉장한 염증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소화기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으로부터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생명 반응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기가 바로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나 심장도 너무 중요하죠. 뇌나 심장도 에너지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뇌와 심장의 에너지를 또 온몸에 에너지를 주는 그 시작점이 이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기관의 염증은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소화기가 불편하면 일상생활에 너무 바로바로 불편함이 오잖아요. 소화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염증들을 꼭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